자, 251페이지 밑에 우리가 주택연금에 가입 가능 연령을 보면은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입니다. 또는의 동그라미라 치면은 여러분 시험 문제는 우리가 우리가 밑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둘 중에 한 사람입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이 만 60세 이상이면 된다는 거고, 자, 주의할 것은 확정 기간 방식인 경우에는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인 자 중 연소자가 만 55세에서 만 74세입니다. 만 55세는요, 확정 기간이 30년이고요. 만 74세는 확정 기간이 10년이에요. 여러분, 확정 기간 방식의 확정 기간은 5개 있거든요.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그래서 거기 나온 건데, 우리 연금이 84세 기준에서 설계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주택 보유수 252쪽 보시면은, 자, 처음 요거 도입을 할 때는 1세대 1주택 소유자였습니다. 부부 기준. 여기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첨가가 된 거죠. 뭐가 나왔죠? 보유주택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하인 다주택자인 분도 돼요. 그리고 요 두 가지, 1세대 1주택자, 다주택자 제외한 2주택자가 있어요. 이 주택자는 3년 이내에 주택 한 채를 처분할 조건으로 연금 가입이 가능하다. 자, 주택 보유수를 받고, 자, 대상주택으로 갑니다. 자, 시가 동그라미. 여러분, 주택 담보 가치가 아니라 시가입니다. 자, 한국감정원 인터넷 시세 보고 없으면 국민은행 인터넷 시세를 보시면 돼요. 시가 9억 원 이하인 다 어떻게 돼? 주택법상 주택입니다. 그럼 주택법상 주택에 뭐가 있죠?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또 주상복합 아파트 포함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도 대상으로 하는데, 주의를 건 또 확정 기간 방식은 노인복지주택을 제외한다. 또 여러분, 주택과 상가가 같이 있는 건물이 있죠? 이런 복합 용도의 주택은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연금 가입이 가능하다. 주의할 것은 제외되는 주택 보세요. 여기서 오피스텔 밑줄, 이건 안 돼요. 오피스텔은요, 주택법상 준주택이에요. 주택이 아니에요, 준주택. 오피스텔 안 됩니다. 오피스텔, 그리고 상가주택, 판매 및 영업시설, 전답 등은 제외합니다. 또 권리 침해가 있는 주택이나 제한 물권, 보증금 등이 있는 주택도 제외, 원칙상. 여러분, 보증금, 전세금 있으면 임대차 계약 해지하면 가입이 가능할 거예요. 종신 혼합 방식인 경우에는. 자, 그리고 관련해서 오피스텔은 안 된다는 걸 꼭 명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거주 요건 보세요. 주택연금 가입 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지로 이용하고 있어야 하는데, 만약에 해당 주택을 전세 또는 월세로 주고 있는 경우는 가입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조건이 있죠. 단 부부 중 한 명이 거주를 하고 있고요. 또 보증금이 없이 주택 일부만을 월세로 주고 있는 경우는 가입이 가능하다. 대표적인 예가 대학가 부근 하숙지. 보증금 없이 월 얼마씩 받는 분 있잖아요. 그 소유주가 직접 거주하면서 이런 것은 가능하죠. 자, 연금 지급 방식으로 가면은 253페이지에 월 지급 방식이 있습니다. 자, 월 지급금 지급 방식 처음 도입을 할 때는 종신 방식 하나밖에 없어서 처음 도입할 때는. 그래서 종신 방식을 말 그대로 월 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을 받는 방식이에요. 여기는 두 가지 있습니다. 종신 지급 방식과 종신 혼합 방식.
나누는 기준은 인출한도입니다. 인출한도 설정 없이 월 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은 종신지급 방식이고 혼합은 인출한도 설정합니다. 인출한도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 지급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인데 인출한도는 대출한도의 50% 이내. 자, 그 다음에 또 몇 년 지났더니 도입된 게 확정기간 방식이 도입됐어요. 확정기간 방식은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 아까 5개 얘기했죠? 일정 기간 동안 월 지급금을 우리는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주의될 거는요, 확정기간 혼합 방식인 경우는 또 이것도 대출 한도의 45% 이내입니다. 수시 인출 한도를 설정합니다. 이 수시 인출 한도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 월 지급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인데 주의된 것은 아까는 앞에는 대출 한도의 50%인데 이번은 몇 프로? 45%, 5% 차이가 있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출 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의무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확정기간 있죠? 월 지급금 종료 후에도 담보주택 관리비, 의료비로 지출해야 되니까 의무 설정 금액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박근혜 정부 3년 전에 도입된 주택연금 3종 세트가 있거든요. 그 3종 세트가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이라는 게 하나 있고 또 우대형 주택연금, 또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3가지를 3종 세트인데 이 3종 세트를 도입을 하면서 도입된 게 2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대출 상환 방식이에요. 이 대출 상환 방식은 아까 얘기했죠.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과 관련이 있거든요.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입니다. 자, 여러분 대출 받았는데 원금이자 너무 많이 갚아요. 자, 여러분 원금이자를 너무 많이 갚으니까 부담이 돼요. 그래서 연금을 신청하는 거예요. 신청을 했는데 인출 한도를 높입니다. 인출 한도를 50%를 초과해서 70% 이내 높여버려요. 그래서 일시에 인출 한도를 일시에 찾아서 어떻게 돼요? 금융기관에 대출받은 금액 갚아버려요. 그리고 나머지 일시에 찾아 쓴 돈 말고 나머지 부분을 또 종신토록 월 지급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이 대출 상환 방식. 자, 우대 방식 있죠. 이건 우대형 주택연금인데 우대형 주택연금은요 1억 5천만 원 이하 1억 5천만 원 이하 1주택 보유자가 신청이 가능한 연금이에요. 우대형 주택연금은. 그래서 우대 방식은 어떻게 해요? 월 지급금을 우대받아요. 최대 몇 프로? 17%. 최대 17% 우대받은 월 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인데 우대 지급 방식과 우대 혼합 방식이 있는데 또 대출 한도의 45% 이내를 인출 한도로 설정해요. 그래서 인출 한도 설정 없으면은 지급 방식이고 인출 한도를 설정하면은 혼합 방식. 그럼 인출 한도 설정 없이 우대받은 월 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은 우대 지급 방식. 또 인출 한도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우대받은 월 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은 우대 혼합 방식입니다. 4가지가 있어요. 종신 방식, 확정기간 방식, 대출 상환 방식, 우대 방식 4가지가 있다는 걸 확인. 자, 그리고 256페이지에 보증기한, 종신, 종신입니다. 그러니까 소유자 및 배우자 사망 시까지인데, 자, 여기서 소유자 및 배우자를 이용자라고 합니다. 소유자 및 배우자를 이용자. 그리고 거기에 또